테두리와 여백 모듈을 진행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사각형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사각형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width, height 속성을 지정함으로써 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width 속성은 사각형의 폭을 결정하는 거죠. height 속성은 높이를 결정합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위는 우리가 글꼴에서 살펴봤던 절대 크기와 상대 크기 단위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죠. 절대 크기에는 센티미터, 밀리미터, 인치, 픽셀, 포인트, 파이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상대 크기로는 EM, TH, REM, VW, VH, Vmin, Vmax, 그리고 퍼센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단위들을 width, height 속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각형 속성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박스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div 태그에 width 속성의 75%, height 속성의 200픽셀을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창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한 4분의 3 되는 요 위치에서 폭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픽셀 높이를 갖도록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각형의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width, height 속성을 지정하면 컨텐츠와 상관없이 사각형의 크기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width, height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각형의 크기는 그 사각형 안에 표현된 컨텐츠에 따라 크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각형 안에 표현되는 컨텐츠에 따라서 사각형의 폭이 너무 좁거나 넓지 않도록 또 사각형의 높이가 너무 작거나 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min width 속성은 사각형 안에 표현되는 컨텐츠가 사각형을 채우기에 모자라더라도 사각형의 폭이 너무 좁지 않도록 최소 폭을 지정합니다. max width는 사각형 안에 표현되는 컨텐츠가 사각형이 넘치더라도 사각형의 폭이 너무 넓지 않도록 최대 폭을 지정합니다. min height는 사각형 안에 표현되는 컨텐츠가 사각형을 채우기에 모자라더라도 사각형의 높이가 너무 작지 않도록 최소 높이를 지정합니다. max height는 사각형 안에 표현되는 컨텐츠가 사각형이 넘치더라도 사각형의 높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최대 높이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 스팬 태그에는 min width 속성에 300픽셀을 지정하고 있고요. max width에는 500픽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p 태그에는 min height 속성에 60픽셀을 지정하고 있고요. max height 속성에 100픽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각형 안에 있는 컨텐츠가 사각형보다 크다면, 그래서 넘친다면 우리는 오버플로우 속성을 사용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플로우 속성의 히든 속성 값을 지정하게 되면 넘치는 컨텐츠를 감추게 되는 거죠. 스크롤 속성 값을 지정하면 항상 스크롤 바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컨텐츠를 스크롤 바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오토 속성 값은 컨텐츠의 양에 따라서 스크롤 바를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넘치지 않으면 스크롤 바를 보여주지 않는 거고요. 넘치면 스크롤 바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걸 자동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에 히든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는 p 태그에 오버플로우 속성에 지금 히든 속성 값을 지정했죠. 그래서 이 p 태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사각형 범위보다 많아서 넘친다면 넘치는 부분은 감춰주게 됩니다. 코드 한번 작성해 볼까요? 먼저 제가 HTML 코드를 작성해 뒀어요. index.html 열어서
이 코드를 좀 보기로 하죠. 여기 코드에서 박스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div 태그가 있어요. 지금 내용은 비어있죠. 컨텐츠는 없어요. 그 다음에 non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span 태그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min with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span 태그가 있어요. 또 여기는 max with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span 태그가 있고요. 컨텐츠 양이 좀 다르죠. 여긴 같고 여긴 좀 많습니다. 그리고 h2 태그가 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h2 태그 밑에 p 태그가 와요. 그 다음에 다시 h2 태그가 오고 p 태그가 오죠. 여기에 이렇게 표시된 거 있잖아요. 로렘 입숨 이렇게 읽는데 이 로렘 입숨은 그래픽 요소나 시각적 연출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표준 채우기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의 내용은 의미가 없고요. 어떤 디자인 목적으로 텍스트를 채워주는 거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h2 태그가 오고요. p 태그가 오죠. 히든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습니다. 또 h2 태그가 오고 또 p 태그가 오죠. 여기에는 한글로 로렘 입숨 텍스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시해도 되죠. 이 p 태그는 스크롤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업, 다운, 센터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빈 div 태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HTML 파일을 웹브라우저에 로드하기로 하죠. 그러면 이러한 이제 평범한 이제 텍스트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사각형을 좀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빈 div 태그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죠.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어서 그걸 표시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개의 p 태그, 이 세 개의 p 태그에다가 with 속성 값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전체 화면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부터 먼저 해보죠. 먼저 또 제가 여기에 CSS 파일을 미리 생성해 뒀어요. 여기다가 먼저 div 태그 중에서 박스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width에다가 75%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트에는 200픽셀을 주도록 하죠. 그리고 배경 색상을 블루로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세로 고침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처럼 사각형이 나오고 있죠. 지금 전체 웹브라우저 창에 한 4분의 3 되는 위치에 폭이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폭이 이만큼의 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200픽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세 개의 p 태그에다가 우리가 width 속성을 지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5% 지정해 주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베이지 색을 하도록 하죠. 저장을 하면 이제 페이지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세 개의 p 태그가 폭이 지금 75% 크기로 조정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컨텐츠는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 컨텐츠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컨텐츠가 작으니까 높이가 작고 여긴 컨텐츠가 비교적 많으니까 높이가 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텐츠를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는 여기에 여기 세 개의 스팬 태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팬 태그에는 아무런 width 속성을 지정하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스팬 태그에는 min width 속성을 지정을 해서 컨텐츠가 작더라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팬 태그에는 컨텐츠가 길더라도 최대 폭을 줄여서 그만큼은 보이도록 그렇게 지정해 주기로 하죠. 먼저 스팬 태그 중에서 non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요소에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베이지 색을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팬 태그에 min with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요소에는 min with 속성을 지정해 주죠. min width를 300픽셀로 하겠습니다. 300픽셀.
픽셀 정도.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 바이올렛을 지정해 주기로 하죠. 그 다음에 스팬 태그 중에서 맥스, 위스, 클래스의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는 맥스, 위스를 지정해 주죠. 500픽셀을 지정하겠습니다. 500픽셀.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를 지정하겠습니다. 레드. 저장하고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폭의 길이가 그냥 컨텐츠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min width가 지정되어 있는 스팬 태그 요소에는 지금 최소 폭을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컨텐츠가 모자라도 최소 폭을 확보하고 있고, 또 맥스 위스가 지정되어 있는 스팬 태그에는 지금 컨텐츠가 넘쳐도 최대 폭은 이만큼만 지정하고 있죠. 500픽셀. 그래서 컨텐츠가 다음 행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다음에는 이 세 개의 p 태그에 min 하이트와 max 하이트 속성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높이와 최대 높이를 지정을 해서 여긴 컨텐츠가 많으니까 맥스 하이트로 좀 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맥스 하이트로 지정해서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컨텐츠가 좀 없으니까 min 하이트 지정해 가지고 최소 높이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 태그에 min 하이트 애트리뷰트에 60픽셀을 지정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맥스 하이트에는 100픽셀을 지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left로 지정하기로 하죠. 그래서 저장하고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면 지금 여기에 그 p 태그인 경우에는 컨텐츠가 모자라죠. 그래서 min 하이트 속성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컨텐츠가 넘치죠. 이 두 태그에서는 맥스 하이트 속성의 100픽셀을 지정을 해서 최대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컨텐츠가 흘러가고 있죠. 사각형 크기는 이만큼이지만 컨텐츠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중첩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청춘 예찬 텍스트를 갖고 있는 P2 태그가 이 사각형 바로 다음에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청춘 예찬이 오고, 그 다음 밑에 또 한글로 되어 있는 P 태그가 또 오니까 그것들이 지금 중첩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넘치는 컨텐츠를 이 P 태그는 숨겨버리고요. 여기 P 태그에는 스크롤 바를 넣어서 스크롤 바를 통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P 태그 중에서 hidden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해서 오버플로우 속성에다가 hidden을 지정하고요. 다음에 P 태그 중에서 scroll 클래스의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요소를 선택해서 오버플로우 속성에 scroll을 지정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여기에 텍스트는 감춰져서 보이지 않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텍스트는 지금 스크롤 바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